네, 이번 시간에는 사장님들이 만들고 나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한 페이지짜리 간단한 페이지지만 그 안에 본인과 업체 소개, 그리고 네이버 지도,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무료 상담 신청 폼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한 건 은정 모바일 의식 센터 원장 최은정 이미지 하나, 이거 AI로 만든 거예요. 본인 사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만들고 또 다른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것도 나노 바나나로 원래 이미지 붙여놓고 이렇게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로고 이미지 역시 나노 바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현정 책임 원장의 페르소나를 만들어 놨어요. 저는 클로드 코드를 이용할 거고요. 입력할 프롬프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저는 Next.js 16이랑 테일윈드 CSS4를 이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정 모바일 이식 센터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병원 페이지들이 한번 쫙 보니까 거의 대부분 흰색을 배경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흰색 배경에 민트색 포인트의 깔끔한 병원 소개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영역별로 헤더, 히어로, 원장 소개 섹션, 이건 병원 철학 섹션, 이어서 네이버 지도, 무료 상담 신청 섹션을 이렇게 넣어 달라고 했어요. 내가 지정한 메일로 실제로 메일이 오게 세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푸터를 넣어 달라고 했고요. 맨 밑에는 이제 참조해서 반영할 내용으로 미리 만들어둔 최현정 책임원장의 페르소나를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복사해서 클로드 코드에 붙여넣고요. 이 이미지들만 실제 이미지로 변경을 할게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몇 분 후에 이렇게 페이지가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한번 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 한번 입력에 이렇게 페이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손댈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도 로고가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것도 보이고, 여기에도 디자인을 준다고 이렇게 흰색이 올라오면서 이 버튼이 가려지는 이런 부분은 이제 직접 수정을 해줘야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정말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영상에서는 하지 않고 다음으로 여기에 네이버 지도를 반영해 볼게요. 먼저 네이버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검색을 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접속하고요. 먼저 회원 가입을 해 주시고요. 저는 돼 있으니까 따로 안 할게요. 회원 가입을 마쳤으면 우측 상단에 있는 콘솔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해 주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서비스 메뉴에 접속해 주고요. 여기에서 맵스로 검색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중에 맵스를 선택합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 둔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는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록 버튼을 누르고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원하는 이름으로 정해주세요. 저는 최은정 이식센터니까 은정으로 할게요. 그리고 다이나믹 맵을 선택해 주고 일단은 이 로컬 호스트 주소를 웹 서비스 URL에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고 등록을 할게요. 저장이 완료되면 그 다음으로 인증 정보 버튼을 눌러주고요. 여기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곳에 데이터를 복사해 줍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로 돌아가고요. 저는 env example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파일의 이름을 env local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미 로컬로 되어 있으시면 안 바꾸셔도 됩니다. 이 파일 안에 next public naver map client id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방금 복사한 정보를 붙여 넣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개발 서버를 한번 다시 켜볼게요. 그럼 이제 지도가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면 이게 잠깐씩 뜨다가 또 안 보이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자 도구의 콘솔을 확인해 봐도 오픈 API 인증이 실패했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웹 서비스 URL을 확인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이런 오류가 뜨더라고요. 외부 서비스에 API를 연동시킬 때는 AI가 바로 제대로 못 해주는 경우가 꽤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외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가이드 문서를 AI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네이버 맵도 이런 연동 가이드 문서를 당연히 제공하고요. 그런데 네이버 맵은 여태까지 제가 연동했던 외부 서비스 중에 연동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난이도가 높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네이버 지도는 지도 형태가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지도 위에 사용자가 원하는 요소를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단순히 연동 가이드만 참조시킨 상태에서 연동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AI가 임의로 판단해서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소를 하나의 지도에 반영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창이 있는데 그 위를 화살표가 뚫고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네이버 지도는 특정 장소의 위도 경도 좌표값을 기반으로 지도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표시하고 싶은 주소를 이렇게 강남구 논현로 책과장 빌딩처럼 텍스트로 제공하면 그 위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AI한테 몇 가지 문서를 참조시켜서 연동 작업을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연동 가이드 문서를 참조시켜야겠죠. 연동 가이드에 더해서 세 가지 문서를 더 참조시킬 건데요. 지도 생성 및 기본 동작 방법을 참조시킬 거고, 그 다음에 마커랑 정보창에 대해서 참조시킬 거예요. 여기서 마커랑 정보창이 뭐냐면, 마커는 이 표시, 이걸 마커라고 하고요. 정보창은 이 위에 있는 네모 박스를 정보창이라고 해요. 이렇게 사용자가 어떤 요소를 지도에 반영할지를 미리 정한 상태에서 AI한테 요청을 하면 아까처럼 막 복잡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클로드 코드로 돌아가서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도가 페이지에 표시가 잘 안 돼. 다음 네 가지 문서 참조해서 지도 위에 마커와 정보창을 정확하게 반영해 줘. 이렇게 요소 이름을 정해줬죠. 그리고 네 가지 연동 가이드, 지도 생성 및 기본 동작 방법, 그리고 마커, 정보창 반영 가이드 네 가지를 제공하고 명령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이 완료되고 잠시 후에 이렇게 지도 위에 정확하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지도랑도 약간 달라요. 예시로 보여드렸던 게 테두리가 조금 더 진하죠. 이런 것도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 마커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볼 거예요. 이 지도상에 보이는 언주역 3번 출구로 한번 이동시켜 달라고 클로드에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클로드로 돌아가서 마커의 위치를 이동시켜 달라고 해볼게요. 언주역 위에 있긴 한데 좀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이렇게 마커가 이동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 잘 된 거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방금처럼 텍스트를 제공하면 AI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좌표값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 좌표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 지도를 이용할 겁니다. 구글 지도를 접속한 다음에 여기에 언주역이라고 검색을 하고, 그럼 이렇게 언주역이 나왔죠? 여기서 3번 출구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이 위치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좌표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좌표값을 복사해서 클로드 코드로 돌아가고요. 마커의 위치를 이 좌표로 바꿔줘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마커 위치가 이렇게 변경됐고요.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이렇게 3번 출구 위에 정확하게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페이지 하단에 있는 무료 상담 신청 폼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어 볼 건데, 누군가가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이 스프레드시트에도 저장이 되고 내 구글 메일로도 바로 이렇게 연락이 오게 설정을 해 볼 거예요. 이제 작업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작업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상담 폼을 스크린 캡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캡처를 먼저 하고요. 챗 GPT에 가서 이 스크린샷을 그대로 붙여 넣고, 프롬프트로 사용자가 상담 폼을 제출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도 정보가 입력되고 내 메일로도 알람이 오는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 겁니다. 여기서 이 앱스 스크립트 코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내부에서 작동하는 코드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앱스 스크립트 코드가 제공이 됐고요. 구글 드라이브로 가서 구글 시트를 하나 먼저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앱스 스크립트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챗 GPT로 돌아가서 이 코드를 복사하고요. 이거를 원래 있던 거를 지우고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테스트 이메일로 되어 있는 거를
제 이메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배포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배포를 누르고 새 배포를 누르고요.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이 창에서 유형 선택 옆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고 웹 앱을 눌러줍니다. 새 설명에는 뭐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문의하기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는 모든 사용자를 선택하고 배포를 합니다. 액세스 승인을 해주고요. 여기서 어드밴스드를 누르고 Go to 제목 없는 프로젝트 unsafe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구글 거니까 믿고 하셔도 됩니다. 권한 제공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배포가 되는데 여기서 웹앱 URL을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클로드 코드로 돌아가서 이 웹앱 URL 복사한 걸 붙여 넣고요. 그리고 그 다음 프롬프트로 위 URL은 앱스스크립트 웹배포 URL이야. 사용자가 무료 상담 신청 폼을 작성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보를 기록하고 지정된 이메일로도 발송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목표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음은 구글 시트에 적용되어 있는 앱스스크립트 코드라고 해주고 실제로 이 코드를 복사해서 이 밑에 붙여넣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작업이 완료돼서 이제 실제로 상담 폼을 한번 입력해 볼 건데 이 정보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한번 신청을 해 볼게요. 이제 상담 신청이 완료됐다고 하죠. 그리고 Gmail에 들어가 보면 방금 입력한 상담 신청이 이렇게 바로 접수가 잘 됐고요. 스프레드 시트에도 들어가 보면 상담 신청 시트가 하나 생겨 있고 여기에 방금 접수한 상담 신청 내역이 잘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연동이 완료된 직후에 상담 폼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개발 서버를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고 시도해 보시면 거의 웬만하면 잘 작동할 거예요. 지금까지 최은정 원장의 은정 모바일 이식센터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봤고요. 다시 한번 쫙 보면은 이제 맵도 정확히 반영이 돼 있고 무료 상담 신청 폼까지 작동을 하는 상태예요.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